1974년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끔찍한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하여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롭던 지역 사회를 거대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에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사와 방송국에 스스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결박하고 고문하고 살해한다는 의미를 담아 BTK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범행 방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잔혹한 별칭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BTK는 총 10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며 지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과학수사기술로는 그가 남긴 미세한 단서들을 추적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이 서서히 잊혀가던 2004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BTK가 첫 범행을 저지른 지 30주년이 되던 해에 그가 다시 언론에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범행은 오랜 기간 중단된 상태였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며 경찰이 자신을 잡을 수 없다는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와 함께 피해자의 유품이나 범행 상황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동봉하여 자신임을 입증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비상이 걸렸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TK는 경찰과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은 향후 편지 대신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소통하고 싶은데 만약 플로피 디스크를 보내면 경찰이 이를 추적하여 자신의 위치나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이 수사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교한 함정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방송국을 통해 플로피 디스크로는 절대 발신지나 작성자를 추적할 수 없다는 거짓 답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범인은 경찰의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만함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한 뒤 이를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그가 보낸 플로피 디스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디스크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BTK는 디스크 내부의 파일 내용만 지우면 안전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디지털 문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가 존재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은 디스크 내부에 삭제된 영역과 파일 속성을 정밀하게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문서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컴퓨터의 위치가 어느 한 지역 교회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내부에서 결정적인 단어인 데니스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회의 정보를 바탕으로 데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관리인이자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평가받던 데니스 레이더라는 인물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자 교회의 독실한 신도였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은 그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데니스 레이더의 친딸이 대학 병원에 제출했던 유전자 샘플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팀은 과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범인의 유전자와 딸의 유전자를 정밀 대조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는 정확히 일치했으며 데니스 레이더가 BTK일 확률은 99.99%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연쇄살인마의 정체가 한 장의 디스크와 과학수사를 통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2월 경찰은 출근 중이던 데니스 레이더를 도로에서 기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왜 잡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자신을 속인 경찰 수사관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으며 디지털 기술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덤덤하게 진술하여 대중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10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범죄 수사 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만함에 취해 스스로 증거를 제출한 연쇄살인마는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기술의 발전을 예측하지 못했고 경찰의 영리한 심리전에 말려들어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30년간 감춰졌던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맺힌 한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인간의 끝없는 오만과 디지털 기술의 추적이 결합하여 미제 사건을 해결한 역사적 이정표로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들은 포렌식 수사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가 완벽해 보이던 범죄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자신이 지배하려 했던 정보 사회의 덫에 걸려 스스로 철창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체포극은 미궁에 빠진 사건도 끝내 해결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며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 수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정교한 프로파일링을 활용했습니다. 살인마는 자신의 과시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메타데이터 기술은 숨겨진 범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줄 알았던 문서 조각들은 사실 디지털 저장 장치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남아 수사관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살인마의 끔찍한 행각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고 과학기술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레이더가 오랫동안 숨겨온 이중생활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그가 다니던 교회와 이웃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범죄 기록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연쇄살인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미제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